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대신 답사해드림 대답해.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여기 우만동 월드컵 경기장 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쪽 한번 보시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제609 인덕원 동탄선이네요. 예, 아무튼 자 오늘도 역시나 우수 회원님 만달 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났습니다. 네. 이 여기가 이쪽 보시면은 지적이 되게 반듯반듯한 빌라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화면 보시면 딱 지금 만달손님 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가 바로 지하철역 출구가 되는 자리예요. 네. 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질문 드릴게요. 만달손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네네네. 어느 동네에 역이 개통한다. 그럼 그 주변에 상가를 사는 건가요? 아니면 네네. 그 역 출구와 배우수요 간의 주동선이 되는 데를 사는 건가요? 후자예요. 부자죠. 예. 그죠. 그래서 여기 개통하니까 이 주변에 상가를 산다는 생각보다는 예. 지금 이 건물, 예. 바로 이 건물이 예. 멸실되고 아마도 엘리베이터형 출구가 생길 것 같아요. 지적들을 봐서. 네. 아무튼 이쪽으로 지하철 출구가 생기면 그러면 뒤쪽에 보시는 주거 배우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갈 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거기다가 지금 여기 골목길 치고도 차량 트래픽이 많죠. 네네. 이 도로가 저 끝까지 넘어까지 관통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관통도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 관통도로가 되는 도로 중에 한 개고, 그리고 관통도로 정도가 아니네요. 이렇게 도로를 나왔는데 화면 보시면 좌회전이 되죠. 예. 그럼 또 이쪽으로 나올 요인이 더 많겠죠. 그리고 자, 대로변 나와서 보면 저기 보면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저기가 이제 광역버스를 포함해서 10여 개의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지고 있는 주거 배우의 확실한 주동선이 되겠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차도 많으니까 지역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수원을 제가 좀 잘 아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있는 이 우만동 정도면 빌라나 단독주택 혼재된 지역 중에서는 지적이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제가 듣게 된 건데 여기를 그 옛날에 구획 정리 사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도시개발 사업이죠. 구획 정리 사업을 한 덕분에 도로가 다 바둑 편식으로 반듯반듯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렇게 구획 정리 사업을 한 동네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도로가 좋으니까, 그죠? 재개발로 가기가 더 급한 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적이 좋지 않은 빌라 단지들 위주로 했었는데 여기는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냐면 여기가 역세권 빌라 단지고 여기 풍림 아파트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저층 5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그리고 통합해가지고 재개발 구역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는 아직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되기 위해요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여기 왔을 때 이쪽을 보시면 쿠키앤케이크 이거 뭐 나라 부동산 있는 건물이 1층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다가구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좋아진다면 이런 데에 이런 상가, 단층짜리 상가를 사서 상가 건물 지으면 역 출구 나와서 바로 뒤에 첫 번째 자리니까 되게 좋은 자리 되겠다. 그런 기대를 잠깐 했었는데 아이고야. 네,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미 동의율이 75%가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행정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동의서를 거뒀다고 해서 정비 사업 되는 게 아니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민 제한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근데 이제 노후된 데 지정을 하고 주민 동의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내가 언제 이거 재개발 해달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동의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스탠스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죠? 참고로 민간 제한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업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재개발 추진위도 갔다 왔는데 위원장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연결할 수 있으면 통화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섭외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동산 한 군데는 이제 마이크만 켜고 저희 실체를 가리고 음성으로만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선으로 제가 물건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도 부동산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여러분들이 귀 쫑긋 세우시고 이야기만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부동산과 이렇게 대하면 되는구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다 먹었어요. 네. 상가 얼마짜리 사주시는 거예요?
뭐 얼마나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매매 나온 건 없어요? 나는 지금 월세 보러 오는 줄 알았지. 아니요. 여기는 상가만 따로 나온 건 없어. 상가주택 예.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로 살려고 하는 건데, 네. 투자로 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뭐 지하철도 또 개통한다 그러고, 네네네. 재개발도 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냥 상가만 하려고 하세요 혹시? 상가주택도 되고, 일반 단독주택 괜찮은 거 나온 거 있는데 다가구는 없고요. 사고 싶으려고 괜찮은 거 있어요. 예. 제가 사고 싶은데 저가 지금 돈이 묶여서 못 사는 게 하나 있는데 동생한테도 얘기했더니 동생은 돈이 부족하대가지고 계속 브리핑하고 제가 했는데 돈이 예. 지금 모자라서 못 사고 있는데 저도 운 좋게 뭐 지방에 상가를 한 개 팔아가지고 현금 갖고 있는 게 얼마 좀 정도 가셨어요? 8억 있어요. 그럼 되겠다. 거기가 7억 5천에 나왔는데요. 예. 8억 있다고 8억 다 쓰게 하지 마시고, 아니 아껴 쓰게 해주세요. 아껴 쓰게. 아니 거기 여기서 지금 물건이 없어요. 네. 빌라 같은 것도 하나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은 계속 다니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건이 없을 거예요. 예. 물건이 없고 지금 빌라 없고 단독도 나왔다가 다시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들어갔고 물건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미주 아파트밖에 없는데 신미주 아파트는 우리가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그것도 없고 물건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내가 말씀드린 대로 7억 5천인데 평수는 51평인데 평당 1,500선인데 계산해 보면은 1,380에 나왔어요. 저렴하게 나왔고 단독주택이에요? 네, 아니면 다가구? 단독인데 다가구처럼 이렇게 막 다 밖에가 다 외부 처리돼 있어요. 일단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그게 나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저는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8단 1구역에 지금 재건축 제한하는 게 거의 돈이 묶였어. 45평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안 제가 근데 우만 1구역에 그 학교 건너편에 PC 조립조를 지금 옛날에 한 4,500만 했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금강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금성 말고 금성에서 약간 서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우만 1차, 2차 있는 거 네 있잖아요. 있어요. 그것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그 갖고 있는 것 자체로도 그렇지 여기는 입지 조건이 어디당 뛰어나니까. 예. 그래서 다가구나 상가나 특히 제가 재개발 재건축도 잘 모르니까 상가는 제가 조금 할 줄 알아서 상가는 따로 어디는 없고 상가가 아니, 아파트식으로 구분. 뭐 이런 상가주택 같은 거라든지 안 뭐 팔아요. 안 팔아요? 그렇지. 성강 슈퍼였는데 여기가 예. 이제 뭐 PC방 있다가 그런데 이 건물도 이제 하나가 따로 아니라 통째로 매매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안 팔지. 그러니까 난 저는 통건물에 조금 없어. 하고 싶었어요. 지금 없으면 나중에라도 한 게 안 나오겠습니까? 집은 또 명의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 좀 빨리 오시죠. 아 진짜 14억짜리. 빨리 뭐 아침에 못 보겠나? 아니 그게 아니라 C편의점짜리가 있어서 C편의점짜리가 15억이 나왔는데 그거 거래된 지 며칠 안 됐어. 그거 우리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는 355만 원 정도 나오고 15억이고 그렇게. 왜 주인 세대 있고 이런 거겠네. 네. 2층 있고 2층은 학원이고 코너 건물에 괜찮았거든. 근데 15억 너무 버겁잖아 또. 15금 살 수는 있죠. 제가 13억 5천에 한 개 팔고 왔어요. 그래요? 네, 부자네. 그러면 좀 빨리 팔고 오지. 아침이 아니라 한 달 전쯤에 왔어야지. 잔금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아직 소득세 정리도 안 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금액물 근데 평당 1,300 얼마로 하셨잖아요. 1480. 그러면 수원이 이종일반주거지역이 코너 자리가 어지간하면 1,500 하는데 1,500 아니야. 이런 보통 라인이 1,500이고 코너는 더 비싸지. 예, 근데 코너는 지금 지하철 호재 있고 재개발이 있는 데인데 1,500, 1,300 얼마면 싼 거지. 딱딱 들어봐도 싼 것 같은데. 싸. 예. 안 해도 되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예. 저 그런 거 안 따지니까. 다녀오겠습니다. 가격도 너무 싸고 괜찮다니까. 이게 지금 주인집은 3층이고 2층이고 투룸 투투투투 3인가 4에다가 하나를 갖다가 원래가 따로 서가지고 3하고 해서 4룸에다가 화장실 2개라고 들은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막상 사신 나오는 봐야 되는데 지금 예. 살 의향도 자꾸 보면 가격만 올라가니까 이제 일단은 밖에서 보여드리는 거야. 단독인데 사실상의 사용은 다가구입니다. 나는 이거 재개발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뿐인데 된다 그러면 사업성은 엄청 괜찮은. 사업도 괜찮아. 아 근데 또 모르겠다. 수원이라서 새 아파트가 싸니까. 여기가 W6건에다가 예. 여기도 테크레브 랠리 듣고 했죠. 예. 그게 그쪽으로 되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 전체가 다 신도시처럼 되면 지혜의 광교라고 말할 정도로 10억? 이게 말이 나와. 그건 안 가겠나. 15경, 30경, 12경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걸 하면 그거는 54평이니까 뭐 좀 환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국립만 딸랑 짓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지으면 저거 빨리 결정하세요. 왜 그러냐면 4월달 말까지가 75% 채워야 되는데 여기 채웠다고 했고 그렇지만 여기는 이해관계가 충돌했고 여기는 조금 몇십 년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확정 가면은
금액이 당연히 상승 효과가 있겠죠. 여기가 주소가 510번지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510번지 요거잖아요. 53평 되는데 54평 정도 돼. 54평. 매매가가 얼마라고요? 7억 5천. 1370. 공시지가가 평으로 하면 550만 원 정도거든요. 땅만 건물을 뺀 거잖아요. 원래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싸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비구역이라든지 지하철에 대한 프리미엄은 없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어차피 사장님 나중에 재개발 됐잖아. 그러면은 저 밑에 거나 위에 거나 다 이게 돌리잖아요. 위치는 상관이 없어 지금은. 예. 사장님 이런데 상가들 장사 잘 안 될 건데 이런데 상가는 안 내놓는답니까? 상가는 한 사람 건물이에요. 각각 건물 아니에요. 예. 알아요. 안 내놓지 누가 내놔. 지금 안 내놔요. 싸게 받고 있어 안 내놔요. 장사는 엄청 안 돼 보이는데. 안 되는 거는 세입자가 저렴하게 있는 거고 주인은 싸고 이제 세입자 준 거니까 저 주인은 여기를 상가도 매매 나오면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연락 좀 드리고 갈게요. 그래요. 예, 사장님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물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 여기가 재개발 잘 될까요? 사업성 나올까요? 33평짜리 아파트가 10억 이상은 해야지 그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매물 자체는 아까 매물이 한 1,300만 원대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그 홈매실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의 반영되기 전에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010년 넘어갈 때 여기 그냥 단독주택 평당 한 1,000만 원 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금액이 괜찮죠. 아이고 어지러워라. 자, 그래서 그 우리 대답회는요, 제가 뭐 답사를 갔다 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듯이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처음 오는 데예요. 처음 와가지고 이 지역 가보면 어떨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답회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밥 먹으면서 어디 갈까요 하고 온 거잖아요. 점심 먹으면서 여기 중에 어디 갈까요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추진이랑 연락이 잘 안 됐거든요. 그 연락은 뭐 댓글로 올려놓을 테니까, 전화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더 정보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인덕원 동탄선 도로죠. 홈매실 연장 도로죠. 더블 역세권이 나름대로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름대로라고 하긴 그런 게 그 인덕원 동탄선을 타면은 동탄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SRT를 타고 부산 내려가기가 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홈매실 연장을 타고 이제 신분당선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강남역 내리잖아요. 강남역 내리면 뭐가 있어요? 강남역 3분 출구, 3분 거리. 예, 김종률 아카데미. 네. 그래서 김종률 아카데미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신사까지도 가고 용산까지도 가고 그래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거의 뭐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지역 중에 한 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분 재개발보다 전체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또 그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면 역세권 상가를 받는 것도 나중에 큰 돈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비구역에 대한 분석은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 이런 정도는 하고 여러분들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아볼까요? 먼저 재단 이사장님하고 JL님, 해피리치님이 각각 10,000원, 5,000원 슈퍼챗. 재단 이사장님, JL님, 해피. 해피리치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여기가 배우 세대가 딱 있는데 동선이 너무 간단한 데다가 출구가 생기면 주동선 생길 딱 두 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회들 생각이 또 명확합니다. 여기 보시면 뒤쪽만 볼게요. 저기 멀리 보면 합기도 있는 건물 있잖아요. 저 건물의 개별 상가들이 예전에 경매 나왔던 상가입니다. 그때 제가 여기 입지가 별론데 이랬는데 그래서 물건을 드랍시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하니까 역 출구가 절로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상가를 상가로만 생각해가지고 저 물건을 제가 놓쳤던 거죠. 원래 또 좀 잘 아는 지역이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잘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서 그런 실수하죠. 재단 슈퍼챗만- 이사장님이 예. 질문 주셨는데 해당 물건 10억 갈 것 같은지. 아까 54평이잖아요. 평당 2천 정도잖아요. 그 정도 가까요. 내 재개발 전문가가 아니가지고. 근데 재개발 역개통하고 재개발에 대한 진도가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은 인도권 동탄선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홈매실 연장 호재가 있는데 이게 5년 정도 지나면 두 개가 다 개통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인터원 동탄선이 먼저 개통하겠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진도가 나간다. 그러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억, 뭐, 그래서 일대 뭐, 1,300 얼마에 샀는데, 그 정도까지 지하철 호재에다가 정비사업 호재가 순조롭게 나간다면 그 정도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이간호사님이 예, 이간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 주셨는데요. 그 월드컵 경기장 쪽 출구가 뚫리면 동수원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와 가까운 지하철 주동선 길이 좋을까요? 주동선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지하철 출구에 가까운 쪽이 좋을까요? 지금 월드 메리디앙이 거리가 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2차 상권으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지하철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일 거예요. 월드 메리디앙에서 온다면. 그런데 이제 요 바로 등지고 있는 주거배우 쪽 신미주 아파트 주변에 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지하철 타러도 오고 이제 생활동선, 소비동선도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배우수의 주동선이 되는 자리에 상가를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인덕원이랑 동탄선 직갱력이 어느 정도 될지 혹시 약하죠. 예, 인도고 동탄선의 직행력은 아무래도 호매실 연장에 비해서는 약하죠. 그렇지만 그 앞단에 하나 개통하고 그 다음에 또 개통하는 거니까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도 이 지역에 답사로는 처음 온 거여가지고 현장 와가지고 뭐 준비하는 중에 보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대답회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원장님 맛있는 것도 많이 써주시고. 예. 자, 이번 시간 대답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